덕하!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원 소속팀으로 복귀한, 그러니까 이적을 했는데 그 다음 이적이 원 소속팀이었던 선수들 10명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미리 설명드릴게, 원 소속팀으로 바로 복귀한 선수지 중간에 다른 팀을 거쳐서 돌아간 선수들은 제외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도르트문트에 합류한 일본의 공격형 미드필더 카가와 신지는 탈아시아급 플레이메이킹, 특히 창의적인 패스들로 많은 어시스트를 양산했고 도르트문트에서 2시즌 71경기 29골이라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게 되죠. 실력도 뛰어난 선수의 아시아 마케팅까지도 노릴 수 있는 꿀같은 선수를 차지한 팀은 2012년 카가와를 영입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허나 카가와의 맨유 생활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첫 시즌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으나 측면 윙어로 뛰면서 이후 부진하던 맨유와 함께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카가와는 맨유 생활 2년 만에 다시 도르트문트로 돌아가게 됐죠. 하수범같이 계속 유망주가 끊임없이 나오는 바르셀로나의 유스 시스템 라마시아. 스페인 출신의 창의적인 미드필더 세스크 파브레가스 역시 그중 한 명이었고, 이를 지켜보던 교수님의 눈에 들면서 2003년 16살의 나이에 프리미어리그 아스날에 합류하게 되죠. 이후 파브레가스가 아스날에서 보낸 시간은 1011 시즌까지 총 8시즌. 그 기간 동안 파브레가스는 벵거 감독의 이상에 가장 알맞았던 패스 실력, 2대1 패스며 원터치 패스며 공간 패스며 눈호강을 제대로 시켜주는 미드필더로 맹활약을 펼쳤고 아스날의 아름다운 축구의 선봉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브레가스의 맹활약에도 아스날은 그 기간 리그 우승 트로피를 단 하나도 들이지 못했고, 파브레가스가 이적을 선택한 팀이 바로 친정팀 바르셀로나였죠. 비록 바르셀로나에 최적화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했지만 생각외로 바르셀로나 리턴은 그리 해피엔딩이 아니었고 오히려 파브레가스는 아스날 시절이 더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됐습니다. 웨스트브롬, 에버튼을 거쳐 괴물 공격수로 성장했던 로멜로 루카쿠. 이후 맨유라는 함정 카드가 있긴 했지만 2019년 합류했던 인터밀란 시절의 루카쿠는 기존의 괴물 공격수라는 명성을 되찾을 만한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191cm의 거구의 선수가 보여주는 빠른 스피드, 거기에 피지컬까지 이용 가능한 선수의 강력한 왼발까지 지닌 루카쿠는 20-21 시즌 30골로 맨유 시절 다소 부진했던 폼을 말끔히 털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지사 루카쿠의 맹활약은 다른 팀들의 레이더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루카쿠가 선택한 팀은 과거 프리미어리그 합류팀이었던 첼시였죠. 허나 첼시로 이적한 루카쿠는 폼은 둘째치고 경기 외적으로도 사고뭉치의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단 한 시즌 만에 다시 인터밀란 임대 이적을 선택하면서 이 영상 주제에 선정될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왼쪽 풀백으로 뛰고 있었으나 0910 시즌 본격적으로 윙어로 포지션을 바꾼 가레스 베일은 이후 압도적인 스피드와 왼발킥력으로 토트넘의 에이스로 자리 잡게 됐고 12-13 시즌 리그 21골로 포텐이 폭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됐죠. 이후 레알 마드리드에서 호날두, 벤제마와 함께 일명 BBC 라인을 구성하며 베일은 레알의 챔스 3연패를 포함 많은 트로피를 함께했지만 문제가 많았던 부상들의 필두로 점점 레알의 골칫덩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매 시즌 방출 후보로 언급되던 베일은 20-21 시즌 드디어 임대로나마 팀을 떠나게 되는데 그 팀이 바로 친정팀이었던 토트넘이었죠. 물론 딱 한 시즌뿐인 임대이긴 했지만 베일 역시 친정팀의 추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겠네요. 04-05 시즌부터 16-17 시즌까지 맨유에서만 총 13시즌을 소화한 맨유의 레전드 웨인 루니. 일명 절구통 드리블이라고 불린 힘이 느껴지는 드리블과 피지컬, 득점력까지 보여주던 선수의 맨유 커리어 후반엔 공격형,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하기도 한 다재다능함까지 보여준 공격수가 바로 루니였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루니도 폼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2017년 맨유를 떠난 루니가 합류한 팀이 친정팀 에버튼이었죠. 앞서 베일과 마찬가지로 에버튼 2기의 루니 역시 딱 한 시즌을 소화한 것이 전부였으나 영상 주제엔 딱 알맞은 이적이었습니다. 앞서 유망주에 보고 바르셀로나를 떠난 파브레가스와 마찬가지로 라마시아의 재능이었던 제라르 피케도 2004년 바르셀로나를 떠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합류하게 되죠. 하지만 2008년까지 4년 동안 피케가 맨유에서 소화한 경기는 단 23경기. 유망주였던 피케는 맨유의 주전 라인업을 뚫어내지 못했고 이적을 선택했으니 바로 4년 전에 떠났었던 바르셀로나였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피케는 지난 21-22 시즌까지 14시즌 동안 바르셀로나의 주전으로 뛰었고 수많은 트로피를 챙기면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9년 17살의 어린 나이에 도르트문트에서 데뷔한 마리오 게츠의 등장은 아주 센세이셔널했죠.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어리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미 최상급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게츠는 단숨에 도르트문트의 핵심으로 도약, 2011년엔 골든보이까지 수상하기에 이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재능을 많은 팀들이 내비둘 리 없었고 괴체는 2013년 도르트문트를 떠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라이벌팀 이적이라는 위험을 감수했으나 뮌헨에서의 3시즌 동안 괴체는 지속된 부상과 밀러나 크로스와의 경쟁을 넘지 못하면서 폼은 저하됐고 결국 3년 만에 다시 친정팀 도르트문트에 복귀를 결정하게 됩니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리그 우승 경쟁팀을 연달아 왕복했으니 팬들도 이뻐할 수만은 없었겠네요. 2010년대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두 구단의 축제였던 라리가에서 양강체제에 금을 냈던 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핵심이었던 선수 중에는 앙투안 그리즈만이 있었죠. 최전방과 처진 공격수로 주로 뛰면서 뛰어난 오프 더 볼 움직임, 결정력, 플레이 메이킹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었던 그리즈만의 퍼포먼스는 월드 클래스라고 불러도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아틀레티코에서 5시즌 257경기 133골을 기록한 그리즈만은 2019년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리즈만의 바르셀로나 합류 첫 시즌은 다소 아쉬웠으나 그래도 두 번째 시즌 총 20골을 넣으며 바르셀로나의 생활을 좀 더 이어갈 듯 싶었는데 바르셀로나는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했고 고액 주급을 받던 그리즈만은 임대 이적을 선택,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지 2년 만에 친정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메날도가 2008년부터 발롱도르를 독식하기 전 2007년 발롱도르 수상자 카카도 빼놓을 수 없는 선수죠. 2003년 21살의 나이에 AC 밀란에 합류했던 카카는 총 6시즌을 밀란과 함께하며 그야말로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압도적인 치달 스피드에 슈팅, 드리블까지 카카는 당시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했는데 2009년 카카는 AC 밀란을 떠나 새로운 갈락티코를 꿈꿨던 레알 마드리드로 합류하게 되죠. 그런데 레알에서의 카카는 부상 후유증으로 처참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레알에서 총 4시즌을 보냈으나 먹튀의 대명사로 남게 됩니다. 이후 처참해진 카카를 영입했던 것은 친정팀 AC 밀란. 카카는 2013년 다시 밀란에 합류해서 한 시즌을 소화하면서 마음의 상처는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게 됐죠. 근데 레알 팬 상처는... 지금까지 선수들은 이적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 다시 원소속팀으로 복귀한 경우인데 이번엔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또 간 경우, 이번 22-23 시즌을 앞두고 유벤투스에 합류한 폴 포그바를 마지막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만큼 스펙터클한 선수 커리어가 있나 싶기도 한 선수인데 2009년 맨유 유소년 팀에 합류, 포그바는 11-12 시즌 프리미어리그 데뷔전도 치르게 되지만 더 많은 출장 시간을 위해 2012년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되죠. 그리고 포그바는 유벤투스에서 그야말로 포텐이 폭발하는데 월등한 피지컬에서 나오는 볼 소유 능력, 상대를 농락하는 발재간의 패스, 중거리 킥력까지 갖춘 월클 미드필더로 성장했고 4시즌 동안 유벤투스의 핵심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그바는 2016년 거의 1300억에 육박하는 초대형 이적을 진행하게 됐으니 일명 포그백이라고 불렸던 맨유 리턴이었죠. 허나 포그바의 맨유 복귀는 순탄치 않았으니 지난 21-22 시즌까지 총 6시즌을 맨유에서 소화하며 잘했던 시기도 뭐 분명 있지만 부상에다가 경기 외적인 태도 문제로 항상 구설수에 오르며 문제의 기질을 자주 보여줬고 이제는 맨유 팬들마저 질릴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포그바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유벤투스로 다시 돌아가면서 포그 백투백을 보여주게 됐으니 심지어 이적료도 없고 맨유 팬들은 뒷목 잡을 수밖에 없겠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